새롭게 문을 여는 21대 국회의 새 인물을 만나봅니다. 파워 인터뷰 특집 대담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요, 정부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평택시 발전을 이끌어가겠다고 약속한 분입니다. 외교관 출신의 정치 신인, 평택 갑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당선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당선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예, 존경하는 평택 시민 여러분, 새로운 변화, 새로운 평택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와 뜻 잘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4.15 총선이 벌써 한 달이 넘게 지났습니다. 뭐 그동안 굉장히 좀 바쁘게 지내셨을 텐데, 일단 선거 당일로 먼저 한번 좀 돌아가 볼게요. 개표하는 날, 이 평택 갑선거구 정말 늦은 시간까지 1위와 2위가 엎치락 뒤치락 뭐 한 6번, 7번을 반복하면서 예측이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 뭐 당선 결과도 상당히 좀 늦게 나왔고요. 밤 늦은 시간에 나왔고요. 그 당시 심정이 좀 어떠셨을지 궁금한데 좀 어떠셨나요? 예, 그 초반부터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 제가 지는 것으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네. 제가 질 가능성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네네. 그러다가 늦은 시간서부터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고 제가 최후의 승자가 됐는데, 예. 정말 승리의 기쁨보다는 지지 않았다는 그러한 안도의 한숨이 더 컸습니다. 네. 당선 확정 소식을 들으시고 예, 제일 먼저 뭘 하셨나요? 사실 저는 집에서 개표 방송을 봤는데요. 네.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을 듣고 캠프 사무실로 이동을 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언론 나오라고 해서 네. 좀 서둘러 갔죠. 네. 지금 그날도 이제 뭐 선거 당이니까 뭐 개표하는 날도 1위와 2위가 엎치락 뒤치락 했던 것만큼 사실 이 평택 갑 선거구가 보수 텃밭이다라는 인식이 좀 강합니다. 예. 거의 뭐 한 20년 가까이 보수 진영의 의원이 내리 이제 그 지역구 의원을 지낸 지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험지다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평택 선거구는 험지 중에 험지로 꼽히는 곳인데 이곳에 출마를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출마를 하게 되셨나요? 예,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 정치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 특히 개도국에서 많은 근무를 했었는데, 그 우리보다 좀 어렵게 사는 나라, 또 발전이 더딘 나라들을 보면 대부분 다 정치가 그 역할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 비록 발전 수준은 높지만 정치가 국민의 수준에 많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치가 더 나아지면 우리나라가 더 나아지지 않겠나, 우리 국민 생활이 더 좋아지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마음이 컸었고요. 네. 특히 여기 평택은 제 고향인데 네. 계속 보수에서 여기 정치를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그런 불만, 그런 비판 의식 이런 네. 게 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여기에 도전해서 정말 그런 시민들의 기대에 좀 부응해보자, 평택을 예. 좀 바꿔보자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당선인께서는 지역구인 그 송탄 예, 지역 이제 토박이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초중고등학교 다 나오셨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지역을 잘 아는 분이다는 라고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사실 그동안에 외교관으로 쭉 활동을 해오셨고 지역에서 뭐 정치 관련된 활동을 해오지 않으셨다 보니까 예, 사실 좀 생소하다는 느낌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또 이 지역 출신으로서 이번에 좀 선거를 치르시면서 뭐 장점도 있었겠지만 힘드셨던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이 좀 예, 있었는지. 예. 가장 힘들었던 거는 역시 제가 이 지역을 오랫동안 떠나 있었고 여기서 활동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네. 아, 많은 분들에게 제가 너무나 생소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한 소위 인지도가 부족한 그 부분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었는데, 정말 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자, 네. 또 시민들에게 나를 정말 제대로 알리자, 그러한 아주 굳은 결심을 가지고
예. 정말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당선인께서는 이제 외교관 출신이십니다. 그것도 네. 뭐 30년 가까이 27년을 하셨다고 하는데 맞나요? 얼마나 하셨나요? 아, 외교관 예, 생활을? 사실 저는 네. 경제부처에서 6년을 일했고요. 네. 그리고 외교관으로서 21년을 일했습니다. 네, 네, 예, 네. 외교관으로 21년을 하셨고 또 경제부처에도 예, 계셨고요. 예, 27년의 공직 생활을 이제 접고 이제 새로운 정치의 길로 입문을 하셨습니다. 예, 정치 신인이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신인이시잖아요. 예, 정치 신인으로서 좀 각오도 남다르실 것 같은데 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예. 제가 정치에 입문한 동기에 대해서는 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정치가 발전해야 평택이 좋아지고 네, 또 우리 국가가 좋아진다. 그러한 신념으로 정말 이 시민들이 기대하는 그러한 희망 네,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음,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네,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은 제가 정치에 입문하지 않은 것만도 못한 음, 그런 결과가 초래되겠다 하는 그러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번 선거가 4.15 총선이 사실 이 코로나 전국 속에 치러진 선거였기 때문에 예, 뭐 당선인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후보자들이 이 선거 운동을 하는데 제약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선인도 또 지역 출신이기는 하지만 공직 생활을 워낙 오래 하셨기 때문에 또 얼굴을 알려야 되는 입장이고 또 이제 상대 후보가 또 전 평택시장 출신이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선거 운동은 좀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제 상대 후보는 우리 시민이라면 거의 누구나 아는 전 평택시장 출신이고 네. 저는 이 지역을 오랫동안 떠나 있었던 음.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네. 정말 저를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음. 중요한 그런 선거였는데 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명함도 돌릴 수 없고 네. 또 유권자들하고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기회도 음. 거의 갖지 못하는 상황이 나중에 몇 개월간 지속됐지 않습니까? 네. 예. 정말로 그런 부분에서 음. 어려움을 겪었는데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할 음.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네. SNS라든지 또는 문자 홍보 많이 주력했고요. 예. 또 하나는 음. 어, 대면하지 않지만 저를 알릴 수 있는 길거리 차량 인사를 정말 하루에 몇 시간씩 예. 누구보다도 많이 했습니다. 예, 네네. 그런 부분들이 음. 효과를 발휘했다고 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뭐 사상 초유의 사태였기 때문에 뭐 지금도 사실 완전히 종식되지 않고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치러진 선거, 총선 좀 의미가 좀 남다를 것 같아요. 또 예,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럴 거고 또 당선인 입장에서도 그럴 것 같아요. 이번 이 4.15 총선이 갖는 의미가 있다면 당선인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 먼저 이번 선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 코로나를 우리 정부가 잘 대처해서 네. 좋은 평가를 받은 측면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네. 저는 그거보다 더 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 야당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보여준 모습, 어, 반대를 위한 반대 또는 싸움 또는 거리투쟁 이런 걸 많이 했잖아요. 예. 국민들이 더 이상은 그런 거를 용인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정말 네. 국회에서 싸우더라도 국회 내에서 싸우고 일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거를 기대하는 선거였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거를 어긋난 야당에 대한 어느 정도 꾸지람의 성격이 강하다고 음. 보고 그런 마음을 잘 새겨서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네. 정말 어, 의견은 다르지만 음. 그래도 토론하고 협력하는 그러한 생산적인 국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네. 그러한 욕구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또 이렇게 뭐 선거 운동을 치르시고 하면서 이런 과정에서 뭐 워낙에 많은 시민들, 유권자들 만나셨을 겁니다. 네, 당선인께서 보신 이 지역의 시민들, 유권자들의 민심은 좀 어떻게 읽으셨나요? 예. 특히 제 지역구 평택을 중심으로 생각하자면은 정말 정치가 변했으면 좋겠다. 네. 예. 그러한 민심 정말 많이 들었어요. 네네. 예. 기존에 정치하던 분들에 대한 실망,
그래서 결국은 제가 정치 신인이라는 것이 네. 제 당선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신인이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기존에 하던 분들과는 다른 새로운 거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좀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저를 선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존의 정치에서 좀 바뀌는 모습을 네. 시민들이 원한다. 이런 민심을 읽으셨다는 예, 사실 말씀이시군요. 그게 네. 제가 출마하게 된 동기이기도 하고 네. 또 선거운동 과정에서 만난 음. 시민들에게 들은 네. 다수의 민심이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당선인께서 이제 그 주요 공약으로 내놓으신 건 몇 가지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역의 이제 가장 큰 현안 가운데 하나로 자동차 조기 회생을 꼽으셨습니다. 네, 후보 시절에도 예, 자동차를 이제 몇 차례 이제 방문하시면서 이제 대책을 논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 승용 자동차 정상화를 위해서 좀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예, 사실 가장 큰 현안이자 앞으로 제 임기 4년 동안 계속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을 걸로 예상되는 그러한 사안입니다. 네. 그래서 당선이 결정된 이후에 음. 벌써 몇 차례 승용 자동차 관계자분들과 이제 만나서 서로 의견도 교환했는데 네. 지금은 그 배워가는 단계입니다. 그 회사도 그렇고 노조도 그렇고 또 여기 지역 사회도 그렇고 승용차 문제는 단기간에 뭐 특효약이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노사 그리고 지역사회 그리고 중앙정부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정말 장기적으로 예.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네. 그거는 과정 속에서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회사도 그렇고 노조도 그렇고 또 종업원들도 그렇고 우리 지역사회도 그렇고 정말 자기 희생이 따르는 가운데 중앙 정부의 협력도 이끌어내고 이렇게 네. 해야 정말 근원적인 해결 방안, 네. 생존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지금 그렇게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뭐 평택에는 뭐 큰 대규모 기업들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좀 많이 들어와 있는 편입니다. 평택 같은 경우는. 예, 이게 평택의 앞으로의 먹거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예, 또 이제 상용 자동차처럼 해결해야 되는 부분도 많이 산적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당선인께서는 우리 지역의 앞으로의 먹거리 이런 큰 기업들 또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좀 그림을 좀 그려보신다면 예, 예, 우리 평택 갑 지역은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그림을 좀 그리실 수 있을까요? 예. 계획을. 먼저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1기 공장이 완성돼서 가동되고 있고 현재 2기가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네. 3기, 4기 또 그 이후까지도 계속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예, 정말로 대단히 큰 규모입니다. 하나의 공장이 30조 원 이상 투입되는 그러한 규모이니까 네. 삼성전자가 여기서 확고하게 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그 관련된 협력 업체들도 네. 여기에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많은 일자리가 생길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혜택이 여기 일반 시민들한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예, 그러한 부분을 많이 신경 써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상용 자동차의 경우 이제 삼성전자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 평택의 대표적인 기업이었고 네. 현재 종사자가 한 5천 명이 넘고 또 네. 협력업체까지 치면 수만 명의 생계가 달린 문제 아닙니까? 네. 그래서 비록 현재는 어렵지만 어떻게든 생존을 해서 네. 좀 훌륭한 우량 기업으로 커갈 수 있도록 네. 키우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산단이 지금 브레인시티나 고덕이나 또는 진이 쪽에 지금 여러 개가 새롭게 건설되고 있는데 네. 그러한 산단에 그 환경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없으면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 들어와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네. 시나 정치권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선인께서는 또 뭐 평택 또 송탄 출신이시니까 뭐 누구보다도 이 평택이 변화하는 과정을 그동안 쭉 지켜봐 오셨을 거예요. 이 평택하면은 상전벽해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정말 하루가 다르게 지역이 네, 바뀌고 있다, 변화하고 있다 이런 걸 네, 보시는데 또 고향이시니까 네, 고향이 이렇게 바뀌는 모습을 보면은 예,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또 예, 또 인제 해외에서 또 예, 오래 계시다가 이렇게 들어오셨을 때 평택 바뀌는 과정을 보시면 좀 어떠셨나요? 예. 예.
진짜 말 그대로 상점벽해가 되었는데요. 예, 저는 여기서 학창 시절을 다 보냈고 그 이후에는 직장 때문에 이제 서울과 외국에서 오래 살면서 네. 가끔씩 그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네. 사실 과거의 모습이 많이 없어져서 좀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네. 아, 다른 한편으로는 평택이 정말 전국에서 몇 안 되는 성장해가는 도시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이 평택 그 갑 지역의 핵심 지역인 저 북쪽 그 과거 송탄 지역이 네. 상대적으로 그 변화의 바람에서 음. 좀 뒤처져 있다 하는 시민들의 그런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에 부응하려면은 좀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럼 네. 제가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음. 그런 책임감도 또 아울러서 느끼게 됩니다.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평택이 많은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별로 좀 격차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도심 활성화 또 예. 이제 특히 이제 송탄 지역에서는 예. 굉장히 이슈 중에 하나인데 예. 이거에 대한 뭐 대책이나 계획도 좀 갖고 계시죠? 예, 사실 현재 제가 이게 바로 대책이다, 이게 바로 그 계획이다, 음. 그런 거를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좀 이릅니다. 네. 네. 예, 다만 그게 정말 시민들의 아주 큰 관심 사항이고 또 제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아주 가슴 절절히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정말 많이 들어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일하려고 합니다. 네. 또 한쪽에서는 브레인시티, 그리고 이제 예, 고덕국제신도시. 고덕국제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아주 활발하게 예, 지금 예, 이제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예, 보니까. 이제 맞습니다. 도시 형태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예, 갖춰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하지만 또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는 또 아직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고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어떤 계획이나 예,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 그 고덕 국제 신도시는 이제 정말 그 대한민국에서 몇 안 가는 아주 좋은 프로젝트인데 네. 그 앞으로 평택의 중심이 이제 고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잘 가꿔서 명품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어, 기존의 그 도심 지역과 이렇게 좀 잘 연결이 돼서 네. 기존의 도심 지역은 갈수록 낙후되고 고덕만 커가면은 네. 고덕에 계신 분들도 좋지 않을 거고 네. 또 그 바깥에 있는 지역은 더욱 안 좋을 테니까 네. 서로 간에 이렇게 좀 교통하고 연결돼서 네. 그러한 혜택이나 또는 그런 그 누리는 것이 또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 브레인시티는 이제 초기 단계인데 아직도 많은 숙제들이 남아 있죠. 정말 거기에 그 아주대 병원을 유치할 수 있을지, 네. 그 다음에 좋은 환경 속에서 그 주택 단지와 산업 단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설이 될지 네.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 공약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앞으로 제가 그 부분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뭐 이야기들을 조금 나눠 봤는데, 뭐 정치신이라는 표현을 아까부터 계속 썼어요. 뭐 불편하시거나 그러시진 않나요? 혹시 정치 정치신이란 말이? 신인 확실합니다. 네. 예, 그러시죠? 정치인 같지 않다는 예.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어떤 부분에서 정치인 같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나요? 예, 정치인이라면은 지역민들에게 아주 원대한 비전도 제시하고 뭔가 큰 일을 할 것처럼 그러한 모습도 보여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예, 사실 정치는 그런 면도 있어야 하죠. 네. 예, 기성의 질서만 지키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거를 창출해내고 네. 또 비전도 제시하고 그걸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채워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그 당선인의 가장 큰 장점으로 좀 내세울 수 있는 게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나 홍기호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예, 얘기를 한마디로 좀 표현해 주신다면? 예, 그게 이제 정치인답지 않은 요소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저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반복해서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음, 작은 약속이라도 소중히 지키겠다. 네. 소중히 생각하겠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아는 정치인이 되겠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거나 또는 정치인으로서 올바르지 못한 모습을 보였을 때는 네. 부끄러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네. 그리고 또 시민과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예, 정말 겸손한 자세로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공약 실천, 예, 그리고 또
공약 실천은 또 약속을 지키는 게 공약을 실천하는 거겠죠. 이제 그거를 꼭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역에서 당선이 되셨지만 일단 또 이제 국회에 들어가시면 또 국회에서는 또 이제 더 큰 일을 또 하셔야 됩니다. 이제 정책도 만드셔야 되고 결정도 하셔야 되고 의사 결정도 하셔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시는데 앞으로 국회에서는 좀 어떻게 활동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예, 우선 첫째로는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 최대한 찾아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평택발전특별법이 2022년에 종료되는데 네, 그 종료 되더라도 우리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일 또는 받아야 되는 일 잘 챙겨서 후속 대책 잘 마련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의 가장 중요한 회사 중에 하나인 삼성자동차가 정말 훌륭한 기업으로 계속 생존할 수 있도록 네, 진짜 4년 내내 제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 미군 기지가 평택에 크게 있지 않습니까? 네, 한미 동맹의 핵심이기도 하고 상징이기도 한데 그 한미 관계가 정말 더욱 단단해질 수 있고 어, 어, 우리나라에 있어서 안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러한 지역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네. 그런 부분도 노력할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지역 경제 그리고 이 북부 지역 발전 이런 부분도 당연히 제가 역점을 둬야 될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러한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일 정말 성실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역구 자체가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네, 굵직굵직한 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앞으로 정말 바쁜 이번 이번 그 임기는 정말 참 바쁘게 돌아가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앞으로도 뭐 지역을 위해서 하실 일도 많으실 거고 또 네, 이제 지역민들과 이렇게 소통하고 또 만나는 일들도 많아지실 것 같아요. 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저 평택 시민들에게 예.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존경하는 평택 시민 여러분, 저를 선택해 주신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코로나가 잘 해결되더라도 우리 앞길에는 아주 어려운 험난한 길이 남아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한국, 지금 우리가 수출해야 될 미국, EU, 중국, 일본 여러 나라들이 지금 경제가 어렵고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도 당분간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정말 훌륭하게 일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정말 이 현재의 위기가 우리가 세계에서 더욱 우뚝 서는 기회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정말 간직하시고 잘 참고 견뎌주시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예, 저에게 이런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새롭게 시작하는 정치 신인으로서 지역을 위해서 또 많은 변화를 가져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계속되는 당선인 특집 대담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파워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